올해 자율주행 산업이나 로봇 택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 드시죠?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산업 이야기 그리고 전략 분석 도움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올해가 자율주행과 로봇택시의 중요한 원년 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그동안에는 네. 이제 계속해서 실험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네. 올해부터는 이제 수익화, 그다음에 대량 생산이라는 어떤 분수령을 넘는 해다.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 웨이모는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공격적 도시 확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3개의 도시에서 했었는데 이걸 갖다가 한 20개 도시로 확장하는 전략을 갖다가 취하고 있고요. 네. 뭐 테슬라는 전통 전형적인 어떤 그 로봇택시라고 할 수 있죠. 테슬라의 그 고유 브랜드인 사이버캡 생산을 갖다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겠다고. 근데 이거는 두 가지예요. 일단 사업자로 하는 로봇택시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걸 갖다 $30,000 이하로 해가지고 개인한테도 판매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부터가 자율주행 산업이라든지 로봇택시 산업의 어떤 원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현대차의 경쟁사를 웨이모와 테슬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뭐 앞서 있는 건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기술력이 얼마만큼 앞서가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미국 자동차 공학회가 네. 이게 SAE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기준으로 레벨 4를 달성한 건 웨이모가 유일해요. 네. 그러니까 레벨 4라는 개념 자체를 알 수가 있는데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시스템,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단 레벨 5랑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에 조건이 붙어요. 한정된 구역, 허가받은 구역이겠죠. 그다음에 특정 어떤 환경들, 그게 뭐 날씨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두 가지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운전자의 개입 없이 완전한 어떤 자율주행을 갖다가 실현했다는 거고요. 사고가 나게 되면은 운전자 책임이 아니라 시스템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주행 환경을 벗어날 경우에 인간의 개입 없이 뭐 스스로 안전한 어떤 갓길에 스스로 해가지고 정차를 하거나 위험을 갖다가 회피한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뭔 지오펜싱인 어떤 개념이라는 거예요. 레벨 5는 그러니까 특정한 조건이 없어요. 어디서나 운전이 가능하고 완전히 운전자 개입 없이 어떤 날씨, 어떤 환경, 어떤 도로에서도 운전이 가능한 걸 갖다가 레벨 5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밀 지도가 구축된 특정 지역 내에서만 일단 운행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이제 사실 그 웨이모 같은 경우는 6세대 드라이버를 갖다가 올해부터 선보였어요. 이 6세대 드라이버의 어떤 기술적 진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뒤에서 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을 담당하는 요원들이 기존에는 그 이 차량에 탑승을 했었는데 네네. 이제 그분들이 탑승을 안 하는 거야. 차량 스스로 시스템 자체가 이제 스스로 운전을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 센서들의 어떤 가격 그 다음에 개수들을 갖다 대폭적으로 낮췄습니다. 가령 이전 세대, 그러니까 5세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5세대에서는 카메라만 무려 29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5개의 라이더가 장착이 돼 있었는데 카메라 수를 갖다가 13개로 줄였고요. 라이더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뭐 기존의 5개에서 4개 정도로 줄였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 6개 해서 360도 전방의 감지 능력이 향상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센서 수는 한 42% 감축을 했고요. 동시에 비용은 50% 정도를 갖다 다운시켰어요. 네. 기존에 그 센서 비용만 해가지고 한 $40,000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이걸 갖다 $20,000 이하로 낮췄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초고해상도 이제 어떤 비전을 채택해서 1,700만 화소의 차세대 이미지 센서를 사용했다라고 해요. 이게 최대 500m 정도를 갖다가 사물까지 정확하게 식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 대응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동시에 이제 음향 감지까지 할 수 있어. 가령 뭐 구급차라든지 그 소방차가 막 뒤에서 다 달려오면은 그거를 인식해서 안전하게 길을 터주는 이런 어떤 기술적 진보까지 이뤄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예. 네. 그 구글 웨이모 6세대 드라이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네네네. 이런 기술이 뭐 현대차의 아이오닉 5에 탑재가 돼서 로봇택시로 활용한다. 뭐 이런 얘기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기술의 상용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그러니까 궁금했습니다.
그 네. 완전한 무인 택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전 요원이 탑승하지 않는 그게 26년 2월부터 올 2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 차량에는 기존에 이제 그 기존의 차량들을 완전히 대체한 6세대 차량은 뭐냐면 현대차 아이오닉 5. 그다음에 이건 승용차죠. 그다음에 이제 지커의 PBB 기반의 그 어떤 차량들이 동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스타렉스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두 차종으로 완전히 6세대 드라이브에서는 대체가 되고 있는 거고요. 운영 범위가 대폭적으로 확장이 된다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샌프란시스코라든지 피닉스라든지 LA 정도에서만 했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20개 도시로 넘어가는데 마이애미, 애틀란타, 보스턴, 뭐 세크라멘토 등 해가지고 20개 도시로 확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부터. 가장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디트로이트라든지 미니애폴리스, 덴버 여기는 추운 지역이잖아요. 굉장히 혹독한 겨울철 눈길 주행 능력을 갖다 검증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은 고속도로 운행에 대한 어떤 검증도 통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주행 거리,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한정된 어떤 도시 내부에서는 움직였는데 고속도로를 탄다는 얘기는 거리가 굉장히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금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네.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웨이모의 어떤 그 수익성 여기에도 굉장히 어떤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올 하반기부터는 해외로 발을 넓힙니다. 영국 런던. 그다음에 일본 도쿄에서도 지금 시험 운행 중이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걸 매출액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25년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주일간 일주일에 한 45만 건 정도를 탑승 기록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얻는 수익 자체가 매출액이 약 3.5억에서 4.5억 원 정도, 4.5억 달러 정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올해는 어느 정도로 전망하느냐? 보수적으로 한 10억 달러. 예.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볼 때는 한 18억 달러 정도를 갖다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YOY, 그러니까 직전 연도 25년도에 비하면 한 3배 이상 성장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주당 한 100만 건 정도 그 라이드 달성 및 그 평균 요금 자체가 이제 장거리를 뛰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죠. 고속도로를 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고속도로까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장거리를 포함해서 하게 되면 평균 요금 자체가 올라가니까 네. 이게 아주 낙관적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18억 달러. 그렇게 된다면 이게 빌리언 달러 그룹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보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2월 초에 160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E 투자를 갖다 유치를 완료했어요. 보통 스타트업은 시드머니, 시리즈 A, B, C, D까지만 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E까지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얘기고 네, 네, 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벤처 자금들이 여기에 몰리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업 가치가 현재 어느 정도 평가받느냐? 약 1,260억 달러 정도로 평가받습니다. 이게 한 182억 달러 정도 네, 되거든요. 우리 코스피 시총으로 놓고 보면 현대차를 앞서서 3위 정도 하는 시총. 네. 엄청난 어떤 시총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24년도만 해도 한 450억 달러 정도 가치를 평가받았었어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이미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네. 이게 자율주행차가 앞으로도 상용화가 더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네네. 뭐 차종이나 네네. 모델도 더 좋아질 테니까 네. 전기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율주행차가 늘어나면은 전기차가 많이 팔릴 수밖에 없어요. 자율주행차는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네. 여기는 수많은 센서,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라는 움직이는 슈퍼컴퓨터잖아요. 엄청난 전력을 씁니다. 그래서 일반 내연기관차의 조그만 배터리로는 이게 충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정밀하고 빠른 제어가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는 전기로 전기 모터를 갖다가 제어하는 거니까요. 네. 이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율주행차는 아까도 얘기했던 순수 자율주행차는 레벨 4 이상 올라가게 되면 안전요원이 탑승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위험한 상황에 뭐 처하게 된다면 순간적인 어떤 제어가 필요하겠죠.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레벨 4 이상부터는 운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필요 없어요. 레벨 5 정도가 되게 되면은. 그럼 거기는 움직이는 생활 공간 자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거기서 뭐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러니까 이 전기차라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공간을 마음대로 어느 정도 늘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로 그 자율주행차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전기차가 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일반적인 전문가들은 사실은 올해부터는 캐즘을 돌파하는 가장 강력한 촉매자가 될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26년, 이제 올해는 상용화 초기 단계니까 이게 연간 한 3만 대에서 5만 대 수준의 전기차가 필요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보면 이거 별로 안 되네 그럴 것 같은데 2030년 되면 이게 완전한 대중화 단계로 들어가면서 전 세계 로보택시 운행 대수가 약 250만 대에 달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50만 대면 이게 진짜 엄청난 거예요. 현대차가 작년에 글로벌리 시장에서 판 EV, 순수 EV 차량이 몇 대냐? 약 27만 대거든요. 네. 그거의 10배 정도 되는 시장 규모가 새로 생긴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순수 전기차 판매 대수는 중국까지 다 포함하면 작년에 한 1,420만 대 정도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250만 대가 여기에 더해지는 거는 그 전기차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게 이제 일반 그 B2C의 어떤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웨이모라든지 가령 뭐 그 모셔널이라든지 아니면 우버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자율 로봇 택시들이 보통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네. 이거는 B2B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한 대씩 사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기업이 이 주문을 할 때는 뭐 수천 대씩 주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웨이모가 아이오닉 5를 28년까지 뭐 5만 대를 사겠다. 근데 현대차에서는 그걸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충 뭐 그 정도 어떤 수요가 있을 거라는 거는 뭐 예상. 합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수요가 될 거고요. 근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여기에 훨씬 더 한 수를 더 뜹니다. 뭘 얘기하냐면은 올해부터 사이버캡을 연간 200만 대 규모로 생산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거든요. 예. 근데 아마 이렇게 한 이유는 테슬라 자체의 어떤 로보택시 사업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걸 개인들한테 일반 B2C 시장에 팔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은 어느 정도 할 거냐라고 얘기했더니 한 3만 달러 이하로 팔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3만 달러 이하 같으면은 그 미국의 시장에서 충분히 어떻게 보게 되면 전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가격 경쟁력. 네, 이걸 갖다가 그 풀 셀프 드라이빙,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차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 기존의 모델 뭐 S라든지 모델 X에서 아니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델 Y 같은 경우에 이제 FSD가 채용이 돼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공간 활용성을 넓힌 사이버 캡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걸 로봇 택시로도 운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팔겠다. 뭐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 그래도 개인들이 그 전기차 어떤 그 사는 그러니까 수요보다도 로봇 택시 수요가 뭐 더 적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가령 뭐 글로벌리하게 놓고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순수 전기차 판매가 한 1,420만 대 정도 됐는데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2030년이 돼봐야 연간 250만 대니까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수요가 있는 거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로보택시는 그 한 가지 그 특징을 꼽자면은 일반 개인들의 어떤 자가용에 비해서 교체 주기가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죠. 교체 주기가. 왜 그러냐면 택시도 교체 주기가 굉장히 짧잖아요. 네. 이게 로보택시가 택시 아닙니까? 로보택시니까. 이게 하루에 20시간 이상 가동을 할 거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겠죠? 그리고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연간 많이 뭐 이렇게 달린다고 해봐야 일반적으로 뭐 직장인들이 글쎄요. 연간 한 2만 킬로 타기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요? 좀 집이 멀어가지고 출퇴근거리가 길다 그러면은 그 이상 뭐 장거리 주행을 한다고 하면 뛰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한 2만 킬로 정도를 뛴다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이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킬로 정도를 뛴다고 합니다. 풀가동이도 가능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이거 뭐 자율주행 로보택시는 연간 한 10만 킬로 이상을 주행을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더 또 가혹한 주행 조건일 거고. 왜 그러면 시내 운전이 굉장히 많을 테니까 복잡한 도심에서 이제 로봇 택시들이 주요 운행을 할 테니까 주행 환경 자체도 훨씬 더 가혹하니까 교체 주기가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년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로봇 택시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한 5년 네. 정도 되면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차를 갖다가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좀 그 중간 정도의 어떤 그 완전히 비관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낙관적이지도 않고 중간 정도의 어떤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매년 수백만 대의 전기차가 그 어떤 새로운 어떤 신규 시장이 새로 생겨나는 거다. 그 시장 자체가 생겨나는 원년이 바로 올해부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정리를 하게 된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예, 그러니까 예. 전기차 캐즘도 결국 이제 자율주행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원년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그 모멘텀을 장착하고 있으니 네네네. 또 좋아질 가능성. 그럼 2차 전지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에도 여전히 긍정적인 힘이 올해 실릴 이제 가능성.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캐즘 현상이 깊어질 거다. 보조금 네. 중단을 해서.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는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 캘리포니아에서 보조금 뭐 주는 그런 영향도 있지만은 이 로봇택시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로봇택시 수요가 생각보다 그 굉장히 그 웨이모 같은 경우도 이제 몇만 대 수준으로 이제 20개 도시로 확장을 하니까요. 그 정도 수준으로 늘어날 거고 테슬라의 그 사이버캡이 생각보다 3만 달러 이하로 나와가지고 반향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올 하반기 이후에는 생각보다 상당한 대수의 어떤 확산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의 어떤 볼륨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큰 폭으로 줄까라는 거에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예. 이게 사실 이제 남의 나라 먼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도로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우리나라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상용화의 시대가 지금 성큼 온 만큼 투자 전략 뭘 공략해야 되는지 좀 답을 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앞으로 잘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율주행차 로봇 택시 관련에 대해서 전략 윤석철 경제평론가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